자네 지난 5월에 결혼식 갔었지? 너 결혼식 가서 5월에 못 갔지 않아? 올해요. 너 지난번에 안 봤지 않아요? 이번엔 시간 돼요? 와서 캐리 좀 해줘요. 지난번에 네가 없었더니 무슨 중1짜리가 전체 3등인가를 하고 기고만장해가지고 지금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 있잖아. 가서 본때를 좀 보여주란 말이야. 어디 신성한 중3들의 시험에 중1이 난 깽판을 쳐 이렇게 하고. 아이고, 참, 잠깐만. 자, 풀이합시다. 수행평가 1단원 순열과 조합에 질문 있습니까? 이 단원 이항정리에 질문 있습니까? 3단원 확률의 뜻과 활용 질문 있습니까?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 아니겠죠? 4단원에 질문 있습니까? 오 단원에 질문 있습니까? 6단원 정규분포, 7단원 추정 다 없습니까? 진짜 시간 많이 남겠네. 자, 여러분 노트 펴세요. 필기할 게 좀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MDP 수업 해보니까 현우쌤도 수원, 수투 특강하기로 해놓고 수업 시간에 확통 알려주고 있고 다들 약간 매너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 맘대로 할 거예요.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대학을 가신다면 배우지 않아도 상관없는 겁니다. 배우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분명히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 절반 정도는 재수를 하게 되겠지. 악담을 하는 게 아니고 통계상 그렇잖아. 야, 재수라는 게 공부 못해서 재수하는 것 같지? 아니야. 공부 잘해서 재수하는 거야. 진짜 공부 못하는 애들은 공부하기 싫어. 그냥 나 아무 데나 갈래 하고 간다고. 재수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명확한 목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야. 너무 우울해하지 마. 그리고 겸사겸사 나중에 여러분이 대학을 이공계로 가시면 어쨌든 대학에서 수학을 더 배우셔야 되거든요. 그때 이 행렬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잠깐만, 나 인터넷에 검색 하나 한번 해보자. 내가 뭘 알려줘야 되는데 내가 이걸 한글로 뭐라고 적어줘야 될지 모르겠네. 자, 행렬을 배우셔야 되는데 행렬을 배우기 전에 용어 정리 2개만 할게요. 제가 지금 적어드리는 요 2개는 행렬에서 배우는 게 아닌데
행렬 수업을 하다 보면 좀 밀접하게 나오는 거라서 이 두 가지만 제가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번쯤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도 같은데, 제가 어느 반에서 수업하는지는 기억 안 나지만 분명히 항등원 얘기를 어디선가 내가 한 기억이 있는데, 올해 잘인가? 아니야? 처음 들어? 자, 항등원 이렇게 적을게요. 임의의 수 A에 대하여, 자, 임의의 수 A에 대하여, 임의의 수 A에 대하여 어떤 수를 연산했을 때, 어떤 수를 연산했을 때 처음의 수 A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수. 적으셨나요? 임의의 수 A에 대하여 어떤 수를 연산했을 때 처음의 수 A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수입니다. 생각보다 적어보니 기네요. 딱 들으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봐봐. A라는 수가 아무거나 괜찮아. 1이어도 괜찮고 2여도 괜찮고 3이어도 괜찮고 8이어도 괜찮아. 어쨌든 A에다가 뭘 더했을 때 다시 그대로 A가 나오니? 라고 물어보는 이 네모가 항등원이거든. 네모에 몇 들어가셔야 돼요? 네모에 0이 들어가셔야 되죠. 네모에 0이 들어가셔야 다시 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0을 더해서 다시 원래 자기 자신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걸 덧셈의 항등원이라 그래. 우리가 더하기 기호를 계산할 때는 0을 더해주시면 어떤 수든지 자기 자신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걸 덧셈의 항등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곱셈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모에 뭘 넣어야 다시 A가 돼요? 1이죠? 그래서 곱셈의 항등원은 1이에요. 곱셈의 항등원은 1이다. 개인적으로 저는 저거 정말 유용하고 수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옛날에는 고등학교 1학년생들이 딱 고등학교 입학해서 올라오자마자 3월에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집합과 명제였거든. 집합과 명제. 거기 집합과 명제를 배울 때 저 얘기를 잠깐 배웠었는데 이제는 안 나와 버리더라고. 자, 두 번째. 역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필기를 좀 할게요. 다시 좀 적겠습니다. 초반부는 아까 항등원 적은 거랑 거의 비슷한데요. 임의의 수 A에 대하여 어떤 수를 연산했을 때까지는 똑같이 적으시면 돼요. 임의의 수 A에 대하여 어떤 수를 연산했을 때 연산했을 때 그리고 윗줄에서 뭐가 바뀌냐면 거기 위에 니네가 적은 거 보면 연산했을 때 처음의 수 A가 되도록이잖아. 그거 대신에 뭐라고 적으면 되냐면 항등원이 되도록 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자, 항등원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수. 항등원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수. 항등원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수. 예를 들어 봅시다. 임의의 수 A에다가 제가 더하기로 역원을 한번 찾아볼 건데 요 역원을 계산했을 때 요 결과값이 뭐가 돼야 된다고? 항등원이 돼야 된다고. 근데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몇이었어? A였지? 그래서 요게 A였대. 0이었지? 그래서 요게 0이 돼야 돼. 그럼 요 세모 안에 뭐 들어가야 돼요? 마이너스 A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덧셈의 여과는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잘못 써버렸지? 제가 오늘 생각이 좀 많아서 그렇지? 여러분 이제 2학기 되면 내신 대비 컨텐츠를 확 개편하려고 막 시험지를 만들었어가 아니라 만들어야 돼. 다음 주에 시험을 6개를 볼 거야. 대신 사전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를 합쳐서 한 번만 볼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내신 대비 기간 동안 총 7번의 시험을 보시게 될 텐데 이거 이름 지어야 돼. 야, 도와줄래? 괜찮은 아이디어 있으면 말해봐. 내가 나중에 소정의 상품 할게요. 그래서 방금 대표님이랑 2시간 동안 막 회의를 하다 왔는데 머릿속에 딱 스쳐 지나간 게 있는데 이거 말하면 혼날 것 같은 거야. 6번 시험을 보잖아. 이게 시험 이름인 거야. 야, 오늘 구 보자. 야, 지난 시간에 뭐까지 봤어? 아, 지난 시간에 배 봤어요. 아, 그럼 수 보자. 해가지고 여러분이 딱 6번을 딱 보고 나서 쫙 펼치면 약간 컬렉팅 하듯이 모아지는 거야. 구주, 입의 수학. 늘 말하면 나 혼날 것 같아서 말을 못했어. 아니면 얘 이름은 구주, 얘 이름은 200. 오늘은 뭐 봐요? 오늘 200 봐요. 이러다가 나 혼날까봐 못했어.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어? 생각한 거 중에 이거 이름을 기출 디펜스, 이거는 파이널 디펜스. 고등학생들이 보는 거랑 좀 이어서 또 생각해봤고, 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저 좀 알려주시길 바라. 자, 그럼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1이었죠? 그럼 요 항등원이 만들도록 하는 곱셈의 여거는 당연히 a분의 1이겠죠? 그래서 곱셈의 여거는 a분의 1이다. 이렇게. 다시 말하지만 요건 아직까지 행렬 얘기가 아니에요. 시작은 안 했고, 다만 저런 용어들을 좀 알면 여러분의 수학 지식이 좀 풍부해 보이죠. 분명히 수학 얘기를 하다 보면 언젠가 야, 그 항등원이잖아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네,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행렬이란 무엇인가? 행렬이 무엇인가? 보통 여러분 수학에서 쓰는 용어는 줄임말이거나 한자어거나 딱 둘 중에 하나거든요. 행이 무슨 뜻일 것 같아? 행이 뭐야? 여자친구 때문에 삐졌을 때 주원이가 내는 소리. 아니, 농담이고요. 행과 열이 그 사전에 검색해 보시면 행이 글을 쓸 때 그 글 줄 간의 간격을 뜻해요. 열은요, 일렬로 서 있는 그 형태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이나 열이나 둘 다 뭔 뜻이냐면 줄 서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수학에서는 그 행렬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여러 개의 수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한 것을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여러분 어느 정도 외우셔야 되는데, 그것의 가로줄을 행이라고 부르고요. 그것의 세로줄을 열이라고 부릅니다. 예시로 제가 1, 2, 3, 4 요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요렇게 적으면 이것을 행렬이라고 불러요.
그때 가로줄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세로줄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이렇게 가로줄을 이것을 행이라고 부르니까 1행, 2행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세로줄은 1열, 2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적어 놓으면 누가 와가지고 그냥 숫자를 이렇게 적었는지 이게 행렬인지 알게 뭐야. 그래서 구분 좀 되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괄호를 쳐요. 이렇게 괄호 쳐놓으면 행렬을 적어 놓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죠. 이때 이런 행렬을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행이 2개, 열이 2개 있다고 해서 2 곱하기 2행렬이라고 불러요. 별뜻 아니고 행 2개, 열 2개라는 거예요. 예시를 뭐 딴 걸 들어보면 1, 2, 3, 4, 5, 6 이렇게 적어도 행렬이거든요. 그럼 얘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이겠어요? 얘는 2 곱하기 3행렬이겠죠. 여기까지 어려운 건 없죠? 이때 그 중에서 이렇게 생긴 행렬들은 얘는 진짜 모양이 직사각형이잖아. 근데 얘는 사실 직사각형 중에서도 정사각형이잖아. 그래서 이것을 정사각행렬이라고 부르고요. 잠시만. 정사각행렬이라고 부르고 이 정사각행렬은 가로, 세로 길이가 길이? 이 정도 되죠? 숫자가 2개씩 있죠? 그래서 이걸 2차 정사각행렬이라고 불러요. 이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제가 약간 조금 더 일반화해서 하나 적어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행렬 안에 들어가는 문자를 이런 식으로 기호로 적거든요. 우리 수열처럼. 근데 이제 이렇게 적어요. 1, 1, 1, 2, 1, 3, 2, 1, 2, 2, 2, 3 이렇게. 이렇게 적거나 아니면 또는 A는 A, I, J입니다. 이렇게 적는데 옆에다가 I는 1, 2까지 되고 J는 1, 2, 3 된다. 이렇게 적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적는 경우 거의 없고 다 이렇게 적습니다. 위에처럼. 이때 이름이 행렬이잖아요. 해서 여러분 여기 적히는 수조는 무조건 행, 열 숫자다. 행, 열, 이 행의 3열이라는 거야. 2번째 가로줄에 3번째 세로줄을 뜻하는 거죠. 요걸 행렬이라고 한다. 행렬 진짜 금방이에요. 자, 이제는 행렬끼리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제가 2가지 행렬을 적어 드릴 겁니다. A는 A11, A12, A21, A22 이렇게 생긴 행렬이 있고요. B라는 행렬은 B11, B12, B21, B22 이렇게 생긴 행렬이 있다고 쳤을 때 두 행렬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행렬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추측해봐. 니네 추측이 아마 거의 다 맞을 거야. 어떻게 될 것 같아? A 1, 1이랑 B 1, 1 더하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적을 거고
여기는? 맞아. 똑같은 자리에 있는 것끼리 더하면 돼. 이런 식으로 더하게 된다 이거지. 근데 잘 들어봐. 만약에 C라는 행렬이 있는데 C라는 행렬이 A11 왜 A야? C니까 C지. C11, C12, C21, C22, C31, C32 이렇게 생긴 행렬이라고 쳐볼게. A랑 C를 더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얘랑 얘는 더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자, 얘는 더할 수 없어. 제가 아까 적어드렸잖아요. 이렇게 적는 거 있죠? 보통 2 곱하기 2라고도 많이 읽고요. 2x2라고도 많이 읽어요. 2x2? 이거 연예인 이름인데? 그죠? 그죠? 2x3 행렬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걸 저희가 행렬의 크기라고 얘기하거든요. 행렬의 크기가 같지 않으면 저거 더하실 수가 없어요. 계산이 안 된다. 그럼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 이 행렬은요. 행렬의 덧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A 행렬, B 행렬 더한 거나 BA 더한 거나 어차피 같지 않겠어요? 더하면? 그죠?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두 번째, 이 행렬은 덧셈은 결합 법칙도 성립하죠. 괄호를 옮겨서 누굴 먼저 더해도, 즉 순서를 바꿔 더해도 상관이 없다. 결합 법칙도 성립한다. 그 다음은 행렬의 곱셈을 갈 건데 행렬의 곱셈 가기 전에 제가 보고 있는 게 저희 학원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행렬 교재거든요. 우리 학원 교재상으로 요 얘기가 하나 들어있어요. 요 얘기를 먼저 한번 하고 들어갈게요. 와, 이거 중요하죠. 영행렬이라는 애가 있어요. 영행렬. 영행렬.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면 O라고 써요. 여러분 보통 수학하에서 그 원 얘기할 때 원에다가 원 O라고 많이 부르잖아. 그 알파벳 O고요. 영행렬이라고 부르는데 영행렬 별거 아니고 모든 성분이 영인 행렬이에요. 쉽게 말하면 0000 이런 거나 혹은 00 이런 거나 혹은 뭐 000000 이런 애들이 다 영행렬이다. 다 성분이 0밖에 없는 거. 용어 정리 하나 더. 단위 행렬. 알파벳 기호로는 E라고 씁니다. 단위 행렬은 I, 성분은 1이고 나머지 성분은 영인 행렬을 단위 행렬이라 그래요. 행렬에서 꽤 중요한 행렬이에요. 단위 행렬. 얘는 예시를 좀 적어 드릴게요. 어떤 애들이냐면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긴 애들을 단위 행렬이라 그래요. I, 성분이라는 게 뭔지 알겠어요? 1행 1열 아니면 2행 2열, 3행 3열 요 쭉 내려오는 사선으로 내려오는 여기만 다 1이고
나머지는 다 영인 행렬들을 단위 행렬이라 불러요. 참고로 이거를 2차 단위 행렬, 3차 단위 행렬, 따위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나는 내가 수험생 시절에 모든 수학 단원 중에 이 단원을 제일 싫어했거든. 진짜 너무너무 어려웠어. 풀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 너무 어려웠어. 제 기억엔 정말 어려웠던 단원 중 하나인데요. 다행히 여러분들은 다시 말하지만 한 번에 대학을 가시면 보실 일은 없고요. 다행히 이게 다시 추가될 때는 그 어려운 부분은 쏙 빼놓고 쉬운 부분만 추가돼서 다행히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자, 또 딴 걸 배워봅시다. 응? 뭔가 열 표현할 때 예. 몇 콤마 몇이었어? 요거요? 요 사이에 콤마 찍냐고요? 네, 보통 저렇게 적을 때는 1,1 성분이라고 하면 1행 1열에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요게 예를 들어 I, J 성분 이렇게 한글로 적는 거랑 A, I, J 이렇게 찍는 거랑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둘 다 I행 J열에 있는 숫자를 뜻하는 얘기죠. 자, 행렬의 실수배라고 A라는 행렬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할 때 A 행렬 앞에다가 숫자를 곱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흔히 하는 3x 할 때처럼 3a 이렇게 숫자를 붙이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행렬 앞에다가 이렇게 적혀 들어가겠죠. 별거 없어요. 분배법칙 하시면 돼요. 모든 숫자에다가 다 k를 곱해주시면 된다. 요게 행렬의 실수배. 지금까지 하는 거 어렵나요? 놀랍게도 행렬 배우는 것 중에 한 70% 배웠어요. 이제부터 조금 어려운 게 나와요. 이제부터 행렬의 곱셈을 한번 해볼 건데요. 행렬의 곱셈. 행렬의 곱셈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똑같이 자 A 행렬이 A11, A12, A21, A22 B 행렬이 B11, B21, B12, B22 고수 불타나? 조만간 한번 불탈 때가 됐는데 고수 말고 우리 건물에나 불 한 번 났으면 좋겠다. 진짜 천벌 받을 소리 하고 있죠. 불 한 번 나가지고 일주일 깔끔하게 딱 쉬고 얼마나 좋아. 응? 소원이었겠네. 진짜 미안해. 내일 수업해서 진짜 미안해. 근데 나도 서러워 죽을 것 같아. 딴 사람들은 광복절이라고 휴일 있다고 막 월요일에 연차 쓰고 휴가가 연차야? 휴가 쓰고 막 수목금만 출근하면 되네 뭐 이러고 있는데 나는 월요일날 출근해, 화요일날 출근해, 수, 목, 금 출근해, 일요일에 또 시험 감독하러 와. 나도 불쌍한 사람이다. 자, 이렇게 행렬을 적으면 두 개, 이게 행렬 두 개를 곱한다는 뜻인데요.
특히 화목토반 친구들은 진짜 불쌍해 죽겠죠. 니네 이번 주에 참 많이 오겠다. 그래서 현우쌤 찾아갔다며. 현우쌤 찾아가지고 화요일에 수업해주면 안 돼요 그랬다며. 어떤 놈이야? 너지? 아니, 너 아니면 이건호밖에 없구만. 너 아니야? EP 시간에 얘기한 건데 아니 저 아니에요. 아 그래? 안 된대. 나도 교무실에서 꼬셔봤거든? 나 혼자 오면 쓸쓸하다. 같이 오자. 안 된대. 자, 잘 봐봐요. 여기가, 자, 곱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몇 행 몇 열이야? 여기. 2칸. 1행에 1열이죠? 그럼 여기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왼쪽 거의 1행과 오른쪽 거의 1열을 이렇게 곱하시는 거예요. 순서대로 곱하세요. A11, B11 곱하시고 플러스 A12, B21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1행 1열이죠? 그래서 저렇게 1행과 1열을 곱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몇 행 몇 열? 2행 1열이죠? 그 앞에 거의 2행과 뒤에 거의 1열을 곱하시면 돼요. 이렇게 곱하시면 A21, B11, A22, B21 이렇게 되실 거고요. 여기는 1행 2열이죠? 나 빨간색 어디 갔어? 어디 있어? 아. 1행 2열이죠? 그래서 1행과 2열을 곱하시면 돼요. 이렇게 곱하시면 A11, B12, A12, B22 이렇게 곱하시면 돼요. 마지막은 간단하죠? 2행 2열이니까 이렇게 곱합니다. A21, B12, A22, B22 이렇게 곱하는 게 행렬의 곱셈이에요. 네, 규칙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여러분 아까 행렬의 덧셈 제가 지워버리긴 했는데 행렬의 덧셈에서는 크기가 다르면 더할 수 없었어요. 예를 들어 2 곱하기 2행렬하고 3 곱하기 2행렬을 두 개 더하실 수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곱하기에서는 조금 다른 게 만약에 여기 왼쪽 편에 적혀 있는 행렬의 크기가 m 곱하기 n 행렬이라 그럴게요. 그리고 오른쪽 행렬의 크기가 n 곱하기 n 다음에 5인데 왜 이렇게 5 싫은데 l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된 행렬 두 개를 곱하잖아요. 곱할 수 있어요. 어떻게만 곱해지면 되냐면 요 뒤에 것과 요 앞에 것 개수만 맞으면 무조건 곱해져요. 그리고 곱해졌을 때 결론이 m 곱하기 l 행렬이 돼요. 크기가.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연습 한번. 예를 들어 숫자로 한번 해볼까? 얘는 2 곱하기 2행렬이죠? 얘는 2 곱하기 3행렬이죠? 행이 두 개, 열이 세 개죠? 지금 이제 요 숫자랑 요 숫자가 똑같은 거 보여요? 이러면 곱할 수 있어요. 요것만 맞으면 곱해지거든요? 자, 요게 맞으면 곱해지고 결론적으로 나오는 애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이 만들어지죠? 2 곱하기 3행렬이 만들어져요. 계산 한번 해보 이미 다 적었지? A 3 곱하기 2로 보여줄걸. 자, 그냥 적어볼게. 자, 여기 2 곱하기 3행렬이니까
요렇게 생긴 숫자가 만들어진단다. 근데 요거 몇 행 몇 열이야? 1행 1열이죠? 그래서 1행과 1열을 곱하시면 돼요. 암산되냐? 몇? 9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몇 행 몇 열이야? 2행 1열이죠? 그래서 2행과 1열을 곱하시면 돼요. 암산되냐? 19 해서 이런 식으로 채우시면 돼. 나머지 채울 수 있죠? 그럼 얘는 봐봐. 얘 몇 곱하기 몇 행열이야? 2 곱하기 1행열이죠? 얘는요? 거짓말쟁이. 1 곱하기 2행열이죠? 얘가 2 곱하기 1행열이죠? 그럼 이거 곱하기 돼요? 곱하기 돼요. 요 두 개만 똑같으면 되거든요. 그럼 나오는 행열은 몇 곱하기 몇 행열이겠어? 1 곱하기 1행열. 숫자 딱 하나짜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얘는 1행 1열이니까 1행과 1열 곱해서 몇이라고 대답하면 돼? 4라는 행열.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재밌는 예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생긴 식이 있다고 칩시다. 이거 계산하면 x가 몇 나와? 3분의 1, y는? y도 3분의 1 이렇게 나오니? 원래는 행열이라는 걸 왜 배우냐면 저런 식을 풀려가는 거예요. 봐봐. 여기에 저 앞에 있는 개수만 그대로 따와서 이렇게 적어.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x, y 이렇게 적어. 요게 몇 곱하기 몇 행열이야? 2 곱하기 2행열이지? 얘는 몇 곱하기 몇 행열이야? 얘는 2 곱하기 1행열이지? 곱하죠? 곱해지고 그럼 몇 곱하기 몇 행열 만들어져? 2 곱하기 1행열 만들어지는 거죠. 요 2 곱하기 1행열에다가 저 숫자 두 개를 그대로 적어. 이렇게 적을게. 이러면 행열로 표현 가능하죠. 그리고 이거 계산해보면 요 1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1행 1열을 곱하죠. 그게 딱 저 얘기 아닙니까? 그죠? 요 0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2행과 1열을 곱하죠. 그게 딱 요 얘기 아닙니까? 그죠? 해서 요 얘기나 요 얘기나 정확하게 동일한 얘기가 되시겠죠. 이때 여러분들은 교육과정에서 사라져서 배우지 않지만 요 행렬에 역행렬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 역행렬을 양변에 곱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역행렬이 뭐랑 똑같은 거냐면 아까 지웠는데 아까 곱셈에서 역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역행렬을 곱해주게 되면 이 빨간 녀석의 역행렬을 양변에다가 똑같이 곱하면 뿌숑빠숑 하면서 얘는 사라져요. 그럼 뭐만 남냐면 x, y는 이렇게 남거든. 그리고 여기에는 그 역행렬이 곱해지고 나서 여기에 1, 0 이렇게 적히겠죠. 근데 이 행렬을 숫자 계산 딱딱하잖아. 그럼 x, y가 바로 편하게 나와요. 계산이 되게 쉬워요. 역행렬을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역행렬을 구하는 공식은 제가 이따가 기분 봐서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빠졌어. 이 역행렬이 빠졌어. 니들은. 그래서 감사한 거야. 역행렬이 빠져서 쉬워 행렬이. 단점은 왜 배우는지도 잘 모르겠어. 이 역행렬을 안 배울 거면 행렬을 왜 알려주지 싶긴 한데 역행렬이 빠졌다. 이 얘기 제가 시간 남으면 나중에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요런 게 행렬이다. 행렬의 곱셈이다. 1번.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요. 얘는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해요.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해요. 얘는 행렬 AB 곱한 거랑 행렬 BA 곱한 게 서로 달라요. 행렬의 곱셈에서는 그래서 방향을 진짜 잘 지켜주셔야 돼요. 특히 이게 왜 진짜 중요하냐면 아까
3 곱하기 4행열과 4 곱하기 5행열 이거 두 개 곱셈이 되니? 곱셈이 되지. 곱하면 몇 곱하기 몇 행열 생겨나? 3 곱하기 5행열 생겨나지? 근데 얘네 순서를 바꾸잖아? 곱하기조차 안 돼요. 그래서 행열은 값이 다른 게 나올 수도 있는 건 고사하고 가끔 순서를 바꾸면 계산 자체가 안 될 때가 있어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 2번 결합 법칙은 성립합니다. 이건 돼요. 교환 법칙은 성립 안 하지만 결합 법칙은 성립합니다. 3번. 우리 보통 교환 법칙, 결합 법칙 하면 하나 더 나오는데 세트로. 무슨 법칙 알아? 분배 법칙 있죠? 분배 법칙도 됩니다. 분배 법칙도 돼. 이때 아까 배운 거 보세요. A라는 행열이 존재해요. 그냥 우리 머릿속에 떠올리기 쉽게 2 곱하기 2 행열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세상에 있는 모든 A라는 행열에 어떤 행열을 더하면 다시 그대로 A 행열이 될까요? 0 행열을 더하셔야 되거든요. 모든 숫자가 0인 행열을 더하셔야겠죠? 그래서 4번 0 행열은 행열계의 덧셈의 항등원이에요. 영행열은 덧셈계에서 행열의 항등원이에요. 항등원. 아, 항등원 알려주면서 그 얘기를 빠뜨렸네. 항등원은 항상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데 그 얘기를 안 해줬다. 그래서 A 더하기 5는 5 더하기 A와 같고 그것은 그냥 A와 같아요. 이런 거 기억해 주시면 좋고 4번 단위행열은 진짜 오늘 좀 약간 나사 하나가 빠져있네 오늘. 5번 단위행열은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에요. 여러분 이건 필기가 아니라 여러분 아무데나 그 낙서하는 곳에다가 여러분 2 곱하기 2 행열 하나만 만들어 봐요. 그냥 좋아하는 숫자 하나 써서 만들어 봐요. 여러분 태어난 연도로 할까요? 니네 몇 년생이니? 2008년생? 2008년생? 2008년에도 사람이 태어나는구나. 2008년생 몇 월 며칠? 9월? 9월 9일? 이런 행열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이 녀석이랑 어떤 행열을 곱했을 때 다시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와야 돼요.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곱하기를 했을 때 그대로 나와라. 그때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 1, 0, 0, 1을 넣잖아요. 무조건 그대로 나옵니다. 단위 행열을 넣으시면. 심심하면 계산 한번 해보세요. 요거 만들려면 싹 곱하면 되죠? 20 그대로 나오고요. 얘 만들려면 싹 곱하면 되죠? 그대로 나와요. 해서 요 단위 행열 E는 A랑 곱하고 혹은 거꾸로 곱하셨을 때 항상 그대로 A가 나오게 한다. 요게 단위 행열이다.
X의 역행렬이다. 어차피 선을 넘은 김에 선을 조금만 더 넘어 봅시다. 어차피 이거 우리 쓸데없는 거 배우고 있잖아요. 쓸데없는 거 하나만 더 배워봅시다. 역행렬이라는 걸 알려드릴 건데, 역행렬은 보통 뭐라고 적냐면 A의 마이너스 1제곱, 인버스라고 적어요. A 인버스는 곱셈의 역원이더라. 자, 곱셈의 역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곱셈의 역원이 뭐냐면 A라는 행렬에다가 무언가를 곱해서 뭐가 되게 하면 그게 역원이라고 그랬습니까? 까먹었나요? 그래서 A라는 거에다가 곱해서 뭐가 되게 하면 그걸 역원이라고 그래요? 역원이 뭐예요, 역원이? 항등원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 방금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단위행렬 2였죠? 그래서 곱해서 단위행렬이 되도록 하는 요것을 역원이라고 그러고요. 저희가 기호로는 뭐라고 적냐면 A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적어요. A 인버스 이렇게 적어. 다시 말하지만 6번 안 배워. 6번 안 배우는 건데 그냥 배운 김에 알려드리는 거야. 구하는 공식까지 알려드릴게요. A가 AB, CD라는 행렬이라고 쳤을 때 A 인버스는요 AD-BC분의 1 괄호 열고 BA-B 요거예요. 요게 역행렬이에요. 참고로 제가 적어드린 거는 2 곱하기 2행렬의 역행렬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3 곱하기 3행렬의 역행렬 계산하는 건 따로 있는데 그거는 그 옛날 시절에도 배운 적이 없어. 너무 어려워서 안 나오고 요 정도까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요거 배웠으니까 우리 아까 배웠던 거 한번 다시 해볼까? 아까 배웠던 거 다시 해볼까? 저 기억력 좋죠? 아까 적은 거 그대로 적어드렸어요. 요게 무슨 의미라고? 요게 2x 플러스 y가 몇이 되고 1이 되고 x 마이너스 y가 0이 되는 요 2차 방정식을 푸는 거라 그랬지. 여러분이 계산도 해줬어. x는 3분의 1, y도 3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지? 근데 우리가 이거를 우리 지금까지는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계산했잖아. 행렬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자, 양변에다가 이 친구의 역행렬을 곱할 거야. 자, 이 친구의 역행렬 한번 계산해 볼게. 우리 방금 여기 공식 배웠죠? 이 친구 역행렬 한번 계산해 줘. AD-BC 하면 몇 나와? AD-BC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얘랑 얘는 자리 바꾸고 얘랑 얘는 마이너스 붙여요.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요게 역행렬이에요. 뭐 계산까지 하시겠다면 이렇게 되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되는 행렬이시겠죠? 자, 이거를 양변 앞에다가 한번 곱해 볼게요. 자, 봐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그리고 2, 1 마이너스 1 x, y는 양변에다가 이거 곱한 거니까 이쪽에도 곱해줍니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1, 0 이렇게. 그럼 얘네 두 개요. 물론 계산하실 수도 있어요. 계산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배웠죠? A라는 행렬과 A의 역행렬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돼야 돼요? 항상 단위 행렬 2가 나오게 하셔야 돼요.
그럼 얘네 두 개를 곱하면 단위 행렬 2가 나와요. 1001 요게 나온다고. 근데 여러분 단위 행렬 2는요 얘랑 곱할 때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왜? 제가 말했잖아요. 단위 행렬이라는 건 어떤 행렬에다가 곱해서 다시 그대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약간 숫자로 치면 1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A에다가 1 곱해봤자 그대로 A잖아.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단위 행렬 2 곱해봤자 뭐야? 결국에 그냥 X, Y가 나온다 이거죠. 계산하시면.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요걸 계산해보면 얘가 2 곱하기 2행렬이고 얘가 2 곱하기 1행렬이니까 곱하면 몇 곱하기 몇 행렬 나와요? 2 곱하기 1행렬 나오죠? 계산해보자. 흐차차 곱해봤어? 3분의 1. 흐차차 곱해봐. 몇 나와? 3분의 1. 그래서 요 얘기가 저거 얘기랑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한 90% 했어. 90% 했어. 한 90, 아니야, 한 95%? 95% 했어. 좀만 더 하면 돼. 10분 안에 끝나. 이 교시 뭐 할까 고민 중. 성훈아, 소감이 어때? 저걸 저렇게 풀고 나니까 소감이 어때? 그죠? 왜 저따구로 하나 싶죠? 그냥 계산하면 되잖아. 왜 굳이 저렇게 해? 라고 하는데 아마 나중에 여러분이 이걸 기억해서 대학교까지 가시면 여러분들 대학교 교수님이 저한테 감사하실 거예요. 와, 니들은 그걸 어디서 배우고 왔냐? 싶어가지고 감사해 하실 거예요. 대학교 가면 선형대 수학이라는 수학을 배웠는데 선형대 수학이라는 과목을 배웠는데 그 선형대 수학이 딱 행렬 배우는 거거든요. 이 행렬을 쪼잔하게 2 곱하기 2 행렬 안에 n 곱하기 n 행렬 가지고 계산하는 걸 배우는 게 선형대 수학이다. 나중에 뭐랄까 현재는 요게 간단하지만 여러분 미지수 2개인 연립방정식은 풀만하죠. 3개짜리 되면 슬슬 기분 나쁘죠. 4개짜리 되면 화가 나잖아요. n개짜리는 기분이 좋겠냐고. 그걸 간단하게 하는 게 행렬이다. 그래서 나중에 막 행렬끼리 줄끼리 막 더하고 빼고 막 이런 거 막 나오는데 여러 가지 많은 변수, 큰 숫자 가지고 할 때 편하다. 마치 로그 처음 배우는 애들이 그러지. 로그 개 어려워 라고 하는데 사실은 로그가 되게 좋은 거야. 로그는 인간에게 도움을 주려고 만들어진 거야. 계산을 편리하게 하려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요거 하나만 배우면 끝나요. 어디 갔지? 자, 마지막.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그래요. 다시 한번 제가 글씨를 좀 못 썼죠. 케일리 해밀턴 정리예요. 케일리 해밀턴 정리. (2차) 정사각행렬 A에 대하여 2차 정사각형의 A가 A, B, C, D 이렇게 생겼을 때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합니다가 켈리 해밀턴 정리인데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 요게 요거이면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 플러스 AD 마이너스 BC E가 항상 영행렬과 같다. 요게 켈리 해밀턴 정리예요. 저 마지막에 두통도냐? 저 마지막에 적어둔 저거 숫자 0 아니야? 이거 영행렬할 때 쓰는 알파벳 O야. 알겠지? 알파벳 O야. 근데 나중에 풀다 보면 숫자 0이랑 느낌은 또이또이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켈리 해밀턴 정리는요. 이쪽에서 이쪽으로는 성립하는데요. 그것의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켈리 해밀턴 정리 식이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해서 저거는 성립하지 않아요. 왜 성립하지 않냐면 발례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KE. 우리 오늘 배웠죠? E가 뭐라고요? E? 단위 행렬에 K 곱한 거. 실수배인 애들 때문에 안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좀 숫자를 멋지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잠깐만, 내가 멋진 숫자를 한번 찾아볼게. 아니야, 내가 만들래. A가 1이고 (0, 0)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그럼 여러분 이걸로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를 써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a제곱 마이너스 몇 a? 너무 어려워? 3a 플러스 몇 e? 2e는 영행렬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왜? 죄송합니다. 와, 오늘 어마어마하네. 나 오늘 어디 아픈가 보다. 진짜 죄송합니다. 여기 A하고 플러스예요. 정말 미안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너네한테 와서 a제곱 마이너스 2a라는 행렬이 어떻게 생겼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켈리 해밀턴 정리를 알면 빠르게 구해줄 수 있죠. 요거 3a구나. 3a. 요게 3a면 요거 넘기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죠? 그거 어떻게 생겼겠어요? 이렇게 생겼다. 단위 행렬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해가지고 이렇게 바꿔주는 거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이것에 역은 성립하지 않는 게 여러분 이 식을 보고서 이거면 저거지라고 떠올리기가 되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거 보면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봐. 하고 싶잖아. 그럼 이건 뭔 말이야? A가 2이거나 A가 2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A가 단위 행렬이어도 이거 딱 성립하거든요. 단위 행렬 2개 곱해도 어차피 2고요. 그럼 마이너스 3이고요. 그럼 계산하면 딱 영행렬 떨어져요. 그리고 요거여도 성립하거든. 해서 요거라는 결론이 저렇게 가진 않으니까 역은 성립하지 않아. 참고로 이 자리에 윤우가 있었다면 분명히 왜 이거면 이렇게 돼요가 만들어졌겠죠? 증명은 간단합니다. 이 식에다가 요거 대입한 다음에 진짜로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정확하게 무조건 빵 떨어져요. 이상으로 박빈 교육과정의 행렬 수업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수학 단원 중에 무슨 단원이 제일 쉬웠어요? 왜 압도적으로 쉬운 단원 하나 있잖아. 뭐가 제일 쉬웠어요? 상관관계 개꿀이지 않아? 별로야? 별로구나. 생각보다 별로구나. 네. 어려운 단원이 아니니까 나중에 재수하실 때 다시 잘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재수할 때도 진짜 공부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재수를 해봐서 아는데 재수생은 이제 내신이 없잖아. 그럼 수능 공부만 해요. 근데 여러분 수능엔 뭐가 나와요? 수원, 수투, 그리고 선택 과목 이렇게 3개를 보죠.
그 어떤 재수생도 수상 공부를 하는 재수생은 없어요. 근데 이 행렬은 나중에 수상에 끼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니네는 정말 재수할 때 피 보는 거예요. 난 배운 적 없는 게 나오거든. 이것만 공부하셔서 다시 행렬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들어두면 좋죠. 나중에 고등학교 때 버리지 말고 어디에 잘 짱 박아놔. 잘 짱 박아놨다가 시험 끝나고 태워. 알겠죠? 제 계획 중에 앞으로 나 얼마 전에 제가 AI 사진 찍은 거 알아요? 기억나요? 나 결국 그거 합성을 일에 맡겨가지고 합성도 했다? 그 양복 입은 사진에 그 얼굴 갖다 붙였어. 그 얼굴 갖다 붙이고 신나가지고 대표님한테 찾아가서 저 혹시 저기 걸려있는 사진 수염 난 걸로 바꿔도 될까요? 하니까 안 돼 라고 하셨어. 네, 한 4만 원 정도가 날라갔는데요. 근데 돈 썼는데 아깝잖아. 그래서 내 머릿속으로 좋은 생각이 하나 들었지. 애들한테 주자. 프린트를 해가지고 한 사람당 10장씩 줄게요. 시험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찢거나 칼로 막 이렇게 찌르거나 태우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가끔 가다가 그런 애들이 있어요. 꽤 있어요, 꽤. 이상하게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으면 문제가 잘 풀린대. 막 시험 보고 있는데 옆에 와서 내가 이렇게 째려보고 있잖아? 그러면 뭐 풀다가 아, 맞다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고쳐가지고 맞았다는 얘기 꽤 많이 듣거든요. 이렇게 세워놔. 알죠? 북한에 가면 김일성 사진 걸려있는 것처럼 방 앞에다가 이렇게 세워놔. 고이고이 세워서 잘 쓰셨다가 시험 끝나고 찢어. 약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교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야? 누가 내 욕하고 있었어? 내 이름을 들은 것 같은데? 전주요, 전주. 아니 그게 아니라 왜 가냐 그래서 컨디션이 무섭다고. 빰빰빰빰. 아! 촬영 끄고 갈 걸 왜 이렇게 해놨지?